자,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제 3, 4월에서는 4장, 5장을 중심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우리가 이제 이 수업은 전제 조건이 1월 강의가 이루어졌다는 걸 전제로, 즉 2장, 3장 수업을 했고요. 1월에. 그 다음에 6장의 일부 내용을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했다는 것을 전제로 수업을 하는데, 혹시 1월에 수업을 듣지 않으신 분들이 혹시 있을 수 있어서 그 경우에 이제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약간씩의 보충을 설명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업은 4장은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5장에서 이제 채론으로 넘어가면 채론에서는 속도감보다는 개념을 좀 더 강조를 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진행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매주 토요일 날, 우리가 이제 토요일 수업이죠. 매주 토요일 날 방과 후에 스터디가 이제 이루어질 거고, 그 스터디는 내가 어떤 내용을 주제로 가지고 할 거냐면, 수업하면서 연습 문제를 여러분에게 풀어보세요라고 하는 연습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 연습 문제들을 가지고 스터디를 진행을 하고, 스터디가 이제 끝나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이 스터디가 어떻게 잘 됐는지 또는 질문거리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보는 것이 1차 피드백이 이루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끝나게 된 다음에 리포트를 이제 여러분에게 제출을 받을 거고, 그 받은 리포트를 여러분에게 다시 이제 돌려주는 2차 피드백이 이루어질 겁니다. 2차 피드백에서는 여러분들의 문제 풀이를 해주는 시간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풀이 과정에 이제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살펴볼 거고, 오류가 있었으면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수정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류가 없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추가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추가해야 될 내용을 거기서 제시를 해줄 거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내용이다, 이것은 뭐 꼭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내용들이 있다, 그럼 그런 것들을 제시하는 방법.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풀이 방법은 옳으나 또 다른 대안이 있다면 대안을 이제 제시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스터디가 이루어질 거고,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게 되면 그 다음 주에 여러분들의 리포트를 다 읽어보고 그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해법을 이렇게 설명하는 시간, 이런 형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4.1 다낭 이데알 정역부터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낭 이데알 정역을 Principal Ideal Domain이라고 해서 PID라고 쓸 거고, 이것이 다낭 이데알 정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를 하냐면, 첫 번째로 R이 정역이다. 자, 우리가 이제 정역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단위원을 갖는 가관한으로 영인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영인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소약 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I가 R의 이데알이라고 한다면 모든 이데알은 다낭 이데알이더라, 이런 뜻이죠.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데, 교환 법칙이 성립해서 이것을 우리가 RA라고도 표현해도 되고,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AR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우리는 R을 다낭 이데알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다낭 이데알의 가장 큰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다낭 이데알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M이 R의 극대 이데알이다. 물론 무엇이 아닌 거, 0이 아닌 R의 극대 이데알이라고 한다면, 다낭 이데알이니까 당연히 이것을 생성한 원소 P가 존재할 텐데, 이때 이 P는 무엇으로 이루어졌다? 기하권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단위원을 갖는 가완 안에서 M이 R의 극대 이데알이라고 한다면 이때 R 오버 M은 뭐가 돼요?
체가 되는 거죠. 즉 이것을 무엇에 의해서 생성된다? 기하권에 의해서 생성된다라는 뜻이 돼서 우리의 이제 주요 관심사가 극대 이데아를 만드는 것으로부터 기하권을 만드는 것과 동의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주요 수업은 기하권, 기하당식을 구하는 데다가 초점을 두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이제 책으로는 앞이 아니라 이제 6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만 우리가 이제 기하권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영도 아니고 무엇도 아니다예요. 단원도 아니라는 뜻이고 두 번째 P가 A 곱하기 B의 꼴이라면 A가 단원이거나 또는 B가 단원입니다라는 말이 이제 우리가 기하권에 대한 대표적인 내용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인데 이 4.1은 다낭 이데알 정역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대표적인 특징은 우리가 이 내용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특징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라는 것이 4.1에서에 대한 내용이고 이 내용은 우리가 여기서 4.1에서 다루지만 앞으로 전체 내용을 이끌어가는 4장과 5장을 이끌어가는 아주 대표적인 내용이 되니까 꼭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정의 4.1.1부터 넘어가서 보도록 하죠. 자, D가 R이 가환환일 때 이런 얘기입니다. 가환환일 때 임의의 원소 AB에 대해서 A가 B를 나눈다. 이것의 정의는 적당한 원소 C가 존재를 해서 B가 A 곱하기 C의 꼴로 이루어지면 우리는 A는 B를 나눈다라고 하고 수 개념처럼 번역을 해본다면 A는 B의 약수입니다. 말을 바꾸면 B는 A의 배수입니다라는 이런 의미를 이제 제시를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A는 이제 무엇이 아닌 것으로 통상적으로 요구를 하냐면 0이 아닌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기 책에서는 그 말은 없는데 이제 우리가 0을 아닌 것으로 일반적으로 나눕니다. 이건 이제 저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이런 뜻이 이제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R이 정역일 때 A와 B가 동반원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는 책에 따라 표기법이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만 A가 B를 나누고 B가 A를 나누면 우리는 이걸 동반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0은 제외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것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적당한 원소 C와 D가 존재를 해서 이 내용을 보면 B가 A 곱하기 C라는 뜻이고 이 내용을 얘기를 하면 A는 B 곱하기 D가 돼서 이 말은 결국은 B는 B 곱하기 D 곱하기 C 그래서 정역이니까 무슨 법칙이 성립해요? 소약 법칙이 성립하니까 DC는 1이 됩니다. 이런 뜻의 문제가 되겠죠. 즉 C와 D가 뭐라는 뜻이에요? C와 D가 단원이란 뜻이죠. 그래서 우리 박선 선생님은 이 표현을 이제 어떻게 표현했냐면 우리는 적당한 원소 C가 존재를 해서 B는 A, C의 꼴로 표현이 되면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A와 B를 동반원이다라고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동반원이라는 말은 이게 책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를 아까 했는데 책에 따라서 어떤 형태가 달라지냐면 R이 정역입니다라고 하는 책들도 있고 R이 단위원을 갖는 가환환입니다라고 하는 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수업은 박 선생님 책의 표현에 기초해서 정역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논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몇 가지 이제 이그젬플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뭐 보기 4.1.1에서처럼 이래서 얘기를 해주면, 첫 번째로 정수에서의 단원은 1과 마이너스 1의 문제가 되겠죠. 정수에서는 1과 마이너스 1의 문제가 되니까 이 문제를 얘기를 하면 임의의 정수에 대해서 A와 마이너스 A는 무엇이 돼요? 동반원의 문제가 얘기가 되겠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것은 A와 마이너스 A는 동반원이 됩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Z 루트 2를 보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그 사이가 단원일 필요 충분 조건은 그 사이의 노름, 즉 a제곱 마이너스 2b제곱이 1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일 때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예를 든다면 2 플러스 루트 2, 그러면 이것은 뭐가 됩니까? 단원이 되겠죠? 그래서 2 플러스 5 루트 2의 동반원을 구하라.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는 2 플러스 이것에 1 플러스 루트 2도 동반원의 문제가 될 거고, 여기에 이것도 동반원이 될 거고, 이것도 동반원이 될 거고, 이것도 동반원이 될 거고, 이것도 동반원이 될 거고, 그래서 이 동반원은 사실은 무수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제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다룰 때 동반원을 이제 구하게 되는데, 이건 이제 무슨 뜻으로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자연수에서 보면 곱셈 여건이 존재하는 건 1이죠. 1이니까 자연수에서 동반원은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근데 정수에서의 동반원은 A와 마이너스 A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우리가 5는 자연수에서는 소수라고 표현을 씁니다. 그랬을 때 정수에서 5와 마이너스 5는 동반원의 문제니까 우리는 5와 마이너스 5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다낭 이데알 정의역에서 이제 활용이 되는 모델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소인수 분해를 한다라고 할 때 자연수에서는 소인수 분해라는 말은 소수의 동반원은 자기 자신밖에 없기 때문에 소인수 분해는 순서 관계를 무시하면 유일합니다라는 말이 나오지만,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정의역에서는 통상적으로 소인수 분해가 유일합니까? 그 이제 유일 인수분해 정의역입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순서 관계 무시하고 동반원은 동일한 것으로 봤을 때 이런 뜻으로 돼요. 그래서 동반원은 분명히 여기에 있는 그 2 플러스 5 루트 2와 이 내용들은 서로 계산 결과가 다르지만 내용적으로는 이것들을 다 뭐로 보는 거냐면 동일한 내용으로 보는 거죠. 즉 우리가 정수에서 2의 배수와 마이너스 2의 배수는 2와 마이너스 2는 아까 동반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2의 배수와 마이너스 2의 배수는 같은 건데 우리는 마이너스 2의 배수를 논의하지 않고 주로 2의 배수를 논의합니다. 이제 그 이유는 자연수에서는 정렬 집합이니까 최소원이 존재를 해서 최소원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이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정수는 최소원에 대한 존재성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최소원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없어서 대부분이 이제 자연수의 문제로 바꾸려고 합니다. 즉 동반원은 내용적으로 보면 겉에 드러난 껍데기는 다르지만 이데알의 입장에서 보면 같은 이데알로 취급한다.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리 4.1.2의 뜻이 바로 이제 그런 것에 관련된 내용들에 해당이 됩니다.
D가 제 정역일 때 첫 번째로 A는 A 곱하기 단위원, 그러니까 A는 A를 나눈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A는 뭐 무엇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를 해줄 수 있냐면 0은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죠? 그래서 A는 0을 나눕니다 라고 하는데 이렇게 뭐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임의의 원소 A에 대하여 여기에서 쓴 것처럼 A는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된다죠? 이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얘 입장에서 본다면 단위원은 A를 나눕니다 라는 뜻의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U가 단원이면 U는 A를 나눕니다 라는 표현이 되는데 이 이유는 요거죠. U가 단원이면 적당한 원소가 존재를 해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A는 단위원 곱하기 A로 표현될 수 있고 단위원 대신에 요거를 써주면 U 인버스 A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니까 U는 무엇을 나눈다? A를 나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역에서는 단원의 문제를 마치 무엇의 문제와 같이 번역하는 경향이 있냐면 단위원의 문제와 같이 번역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정수에서 3은 마이너스 3을 나누고 마이너스 3은 3을 나눈다고 해서 3과 마이너스 3이 같다라고 하지는 않죠. 다시 말해서 이제 대칭성은 성립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A가 B를 나누고 B가 C를 나누면 이 말 속에는 이제 어떤 뜻이 있어요? B는 AT의 꼴로 표현될 수 있다고. 이 표현에 의하면 C는 BS의 꼴로 표현이 되니까 결국은 C는 A, TS의 꼴로 표현이 되겠죠? 이 말은 즉 A는 무엇을 나눈다? C를 나눈다가 돼서 추이율이 성립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반사율이 성립되고 나눈다라는 말의 의미가 반사율과 추이율은 성립이 되는데 대칭률은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그 얘기가 이제 1번, 2번에 대한 주장이고 3번의 문제는 다낭 이데알의 문제로 이제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주요 관심을 갖는 이유인데 3번에서 대한 내용을 보면 이런 얘기죠. B가 A에 들어간다. 그럼 얘네들은 뭐예요? 이런 꼴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적당한 원소 R이 존재를 해서 B는 AR 이런 뜻이 있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A가 무엇을 나눈다? B를 나눕니다 라는 말의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B가 A에 포함되면 그랬어요. 그럼 B가 A에 포함된다라는 얘기는 B가 요 안에 있으니까 B가 A에 포함됩니다라는 말의 뜻이 되는 거고 요게 되면 A는 무엇을 나눈다? B를 나눕니다라는 말의 뜻으로 번역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A와 B가 같습니다라는 말의 뜻은 A가 B를 나눈다라는 뜻이 이 뜻도 되고 이 뜻이 되니까 이 뜻이 되면 A가 B를 나눈다는 뜻이고 이 뜻이 되면 B가 A를 나눈다라는 뜻이 되니까 A와 B는 무엇이 돼요? 동반원이 됩니다. 이런 뜻의 문제예요. 그래서 동반원이 되니까 이제 앞에서 나온 예에서 봤듯이 Z 루트 2에서 2 플러스 5 루트 2의 문제나 그 다음에 2 플러스 5 루트 2에 1 플러스 루트 2를 곱한 것의 다낭 이데알이나 둘의 결과는 같습니다. 라는 문제가 여기 3번에서 이제 제시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게 이제 4번까지 내용이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에서 나와 있는 내용은 뭐를 말하냐면, 단위원을 갖는 환에서 얘가 될 필요 충분 조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안에 단위원이 있다니까 단위원이 요 안에 들어간다가 되겠죠? 그래서 단위원이 된다는 얘기는
A가 무엇을 나눈다? 단위원을 나눕니다. 이런 뜻이죠. A가 단위원을 나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B가 존재한다는 뜻이고 이 말은 A가 단원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러한 뜻이 여기서 이제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저러한 내용들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 되고 5번도 이제 지금 설명하는 과정에서 요 얘기가 이루어져 있죠.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정역에서에 대한 내용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자, 정의 4.1.3과 이제 그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보통 정리 4.1.4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가 정수에서 얘기하는 그런 문제가 주어지는 건데 이것에 대하여 여기에서 n이 1이면 뭐 안 됩니까가 아니라 1은 의미가 없으니까 n이 이것에 대하여 이때 A1, A2, AN의 최대 공약수가 D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는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냐면 수처럼 얘기하면 D는 A1, A2, AN의 약수입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로 표현하면 D는 AI의 약수입니다고 두 번째로는 E가 AI의 약수이면 이런 건데 우리가 이제 수에서는 순서 관계가 있으면 이것이면 E는 이런 겁니다라고 해서 순서 관계를 비교를 통해서 최대, 가장 크다라는 뜻이 되는데 보통 한에서는 순서 관계가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표현을 쓸 수가 없고 여기서 쓰는 문제는 D가 무엇을 나눈다? E를 나눕니다. 라고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 이때 이데알이 A1, A2, AN에서 생긴 이데알은 무엇이 되는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 생긴 것은 A1, R1, A2, R2, AN, RN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생긴 집합이 얘기가 됩니다. 그럼 물론 동그라미 1번과 연계시켜서 보는 거예요. 최대 공약수가 있다면 얘네들은 같습니다. 라는 뜻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구에서는 무엇이 되냐면 D가 여기에 원소죠? D가 여기에 원소니까 무엇이 존재해요? R1, R2, RN이라는 원소가 존재를 해서 D는 A1, R1, A2, R2, AN, RN의 꼴로 표현이 됩니다라는 뜻이 여기가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가게 되면 자, 그러면 이 내용에서 보면 모든 I에 대해서 AI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여기 표현에 의한다면 뭐 이게 옳은 표현은 아니지만 A10, 0,
이런 식의 표현이 되는 거죠. 이런 식의 표현이 되기 때문에 얘는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고 우리가 가정이 이거였죠. 그래서 AI가 D에 들어가므로 AI는 무엇을 나눈다? 되므로 D는 무엇을 나눈다가 돼요? AI를 나눕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모든 I에 대해서 E가 AI를 나눈다면 그런 거죠. 그럼 E가 I를 나눈다면 각각에 따라서 RI라는 것이 존재를 하는 거죠. RI가 존재를 하는데 이런 형태가 존재하니까 이 말은 어떤 것이 존재하냐면 여기 R이라고 쓰면 안 되고 S라고 써보죠. 이런 것이 존재를 해서 AI는 무엇이 돼요? E 곱하기 SI의 걸로 표현될 수 있더라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이것을 여기에다가 대입시켜주면 뭐가 돼요? D는 A1R1, A2R2, ANRN이고 분배 법칙을 적용을 시켜주면 A1은 2의 S1R1, A2는 2의 S2R2, AN은 2의 SNRN이 되고 요것들은 전부 다 D의 원소니까 요 안에 들어간다가 되겠죠? 이 말은 따라서 E가 무엇을 나눈다가 돼요? D를 나눕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D는 무엇이 된다? GCD A1, A2, AN의 문제가 됩니다 라는 뜻으로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요 내용이 이제 서로 둘이 이제 같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을 여기에서 이제 논의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런 얘기죠. 지금 내가 방금 얘기한 것이 얘와 얘가 같습니다. 그런 것을 증명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요게 지금 증명에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지금 요 증명만 놓고 보면 무슨 뜻이 되는 거냐면 요 증명을 놓고 보면 요런 거죠. 얘와 얘가 같으면 우리가 방금 말한 것은 이것의 최대 공약수가 뭐다? D입니다 라고 증명을 한 거고 이거를 증명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이면 그러니까 증명관계로 본다면 요거를 증명하는 거고 얘는 요거를 증명하는 거죠. 즉 I가 이것이면 이것입니다를 증명한 거고 이게 첫 번째 증명이었고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요것에 관련된 이제 증명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라고 한다면 이 말은 무엇의 뜻이 돼요? D는 A1도 나누고 D는 A2도 나누고 D는 무엇도 나눈다예요. N을 나눈다가 되니까 그러면 D는 저기에서 말하는 A1R1 ANRN을 다 나눈다라는 뜻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얘기는 무엇의 문제가 되는 거냐면 요게 주어지니까 이 문제는 D의 E에서 생성된 이데알은 어디에 포함된다? I에 포함됩니다라는 뜻의 문제가 되겠죠. 자, 요런 뜻이 되는데 요거 다시 한번 이제 보충 설명하면 요거예요. D가 A1, D가 A2, D가 AN을 나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말은 임의의 X에 대하여 임의의 X에 대하여 무엇이 존재할 거냐면 S라는 원소가 존재를 해서 X는 D 곱하기 S의 꼴이더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은 요것의 꼴인데 여기에서 이러한 형태에 의하면 이런 형태가 이제 주어진다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런 형태가 주어지면 여기에서 D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GCD 문제니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 즉 어떤 꼴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임의의 R1, R2, Rn에 대하여 A1, R1, A2, R2, AN, Rn 해주면 얘도 D의 배수, 얘도 D의 배수, 얘도 D의 배수의 꼴이니까 얘는 뭐는 모르겠으나 D의 T1, R1, Tn, Rn의 꼴이 돼서 얘는 어디에 들어가요? 요 안에 들어갑니다가 돼서 I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는 말의 뜻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런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문제는 D는 요것들의 다 형태가 되니까 이 말의 뜻은, 그러면 저기에서 요 말의 의미에 의해서 무슨 뜻이 돼요? D가 A1 나누고 D가 A2 나누고 D가 AN을 나누니까, 그러면은 요것을 나눈다라는 말은 잠시만요.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지금 이제 표현이 내 표현이 지금 그래, 여기에서는 뒷얘기들에 대한 문제가 이제 책에 있는 문제를 잠깐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다시 정리해 보면 이겁니다. 최대 공약 문제에서 그 책에서 나와 있는 정리는 최대 공약수가 D면 요게 성립합니다라고 얘기가 이제 주어진 거고요. 지금 이제 또 이것이면 D는 최대 공약수가 됩니다라는 말로 여기에서 표현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용들로 이제 우리가 얘기가 되는 것은 내가 여기서 잠깐 하면서 지금 착각을 해서 이 뒤에 잠깐 착각을 했는데, 무슨 착각을 했냐면 요 내용이 지금 틀리진 않았지만 요 뒷얘기들은 이제 더 진행이 안 돼서 착각을 한 겁니다. 여기서 가장 큰 착각은 뭐였냐면, 정리 4.1.4는 어떤 조건이었어요? 정리 4.1.4는 D가 무엇이라면 다낭 이데알 정역이라는 것을 전제로 깔아놨죠. 내가 지금 4.1.4에 대한 내용에서 다낭 이데알 정역이라는 내용을 체크를 안 하고 넘어가서, 다낭 이데알 정역이라면 이제 이렇게 생기는 것은 이렇게 되면 D가 최대 공약수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설명해 주면 됩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D가 다낭 이데알 정역일 때 A1, A2, AN의 최대 공약수를 D라고 한다면 I는 D와 같고, 이것이 되는 D가 있으면 D는 A1, A2, AN의 최대 공약수가 됩니다가 정리 4.1.4의 주장입니다. 정리에서는 정역이라고만 나왔는데, 정리는 다낭 이데알 정역일 때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잠깐 착각이 이루어졌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에서 D가 다낭 이데알 정역일 때 L이 LCM이면, 그럼 이제 LCM이라는 것의 뜻은 뭐예요? 요것에 대한 정의는 모든 I에 대하여 AI가 무엇을 나눈다? L을 나누고, 두 번째, 모든 AI에 대해서 AI가 C를 나누게 되면 L은 C를 나눕니다 라는 뜻이 최소 공배수의 문제가 되겠죠. 자, 이렇게 주어진다면 다낭 이데알 정역에서는 이것들의 교집합은
반항이 될 정역이니까 무엇에 의해서 생성될 거다. L에 의해서 생성되는데 이때 L이 LCM A1, A2, AN의 LCM이 됩니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와 얘가 같다면 그러면은 여기에서 L이 어디에 들어가요?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L은 여기에도 들어가고 여기에도 들어가고 여기에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I에 대해서 L이 어디에 들어가 있다요? 이것에 된다라는 뜻이고 이 말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AI가 무엇을 나눈다? L을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공배수란 뜻이고 또 모든 I에 대해서 AI가 C를 나누게 되면 이런 내용이죠. 그러면 C를 나누게 되면 이때 이 C는 어디에 들어간다예요? A1에도 들어가고 A2에도 들어가고 AN에도 들어간다죠. 그런데 얘가 L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관계가 성립이 돼서 L이 무엇을 나눈다? C를 나눕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다낭 이데알 정역에서는 정리를 하면 이것의 문제는 GCD를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고 이것의 문제는 LCM을 구하는 것이 됩니다라고 되는데 우리의 주요 관심사는 이제 이 두 번째 GCD의 문제로 내용을 전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관심을 갖는 건 A1, A2, AN이 서로 소이다라는 것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얘기를 해주냐면 GCD A1, A2, AN이 얘가 무엇일 때를 말한다예요? 단원이면 서로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단원이면 서로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단원이 되면 이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단위원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놓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서로소란 얘기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이 말은 앞의 말에 의해서 무엇이 됩니까? A1, A2, AN이 얘와 같다가 되는 거죠. 얘와 같다가 되는 거고 이 말은 적당한 R1, R2, RN이 존재를 해서 A1, R1, A2, R2, AN, RN의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것에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정수론에서 부정방정식이라는 말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만 저런 것들이 항상 존재한다가 여기에 대한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4.1.4를 핵심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면 되겠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4.2 최위의 다항식환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이제 보는데, 아마 내가 공개를 해놓은 게 유튜브에서 이행리 카이 전공수학이라는 유튜브에서 3, 4월 맨 마지막 주에 최 FU에서의 다항식환에 대한 보충 강의가 이루어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충 강의를 한 30여 분 정도 이렇게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내용들을 이제 혹시 안 들으신 분들이 있으면 유튜브를 통해서 조금 이제 보충 얘기를 하면 책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말들이 나올 겁니다. F가 채면 최 위에서의 다항식환 fx는 유클리드 정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클리드 정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클리드 노름이 이제 존재한다라는 뜻인데 그 말의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나눗셈 정리라고 한다고 했고요. 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앞에서 했었던 그 문제와 이제 거의 동일한 내용이 돼서 정리라고 나와 있고 책에서 증명은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F가 체이다. F가 체가 될 때 X가 부정원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면 그러면 우리가 얘가 정역이면 다항식환의 단원 집합과 F의 단원 집합은 같습니다가 정역일 때의 뜻이죠. 그런데 F가 체가 되면 체에서는 무엇을 제외한? 0을 제외한 내용들이 이렇게 됩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는 fx에 대해서 fx가 0도 아니고 단원도 아닙니다라는 말의 의미는 fx의 차수를 n이라고 놓는다면 이것의 다항식의 차수가 몇 차 이상이다? 1차 이상이라는 말과 같은 뜻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앞 시간에 다항식환에서 논의했던 내용들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R이 정역이면 이게 임의의 두 다항식 Rx에 대해서 이것의 문제는 일반적으로는 요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요건데 R이 정역이면 무엇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영인자가 존재하지 않아서 두 다항식의 곱의 차수는 각각의 차수의 합과 같습니다라는 것이 앞에서 이제 논의가 됐던 내용들 중에 하나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 첫 번째 내용과 이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한 거냐면 임의의 두 다항식 이것에 대하여 fx가 0이 아니라면 뭐 책에선 gx가 0이 아니면 그랬는데 뭐 이거는 똑같습니다. 책하고 얘가 0이 아니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 gx를 fx로 나누면 목과 나머지가 존재합니다라는 뜻이죠. 어떤 관계가 되냐면 디그리 Rx는 디그리 Fx보다 적은 것이 존재합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거 표현 대신에 어떻게 써도 된다고 그랬냐면 우린 다항식환에서 0이 아닌 상수의 차수는 0이지만 0 다항식의 차수는 이것이 성립하기 위한 배경적으로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0 다항식의 차수는 마이너스 무한대다 그래서 이 표현을 이거나 또는 Rx는 무엇이다? 0이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어서 설명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쓴 하얀색처럼 써도 되고요.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데 뭐 이건 증명도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증명도 할 거 없다라는 얘기는 되게 자명해 보이기도 하지만 이 증명이 조금 짜증스러움도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요것 때문에 그래요. 0을 제외한 모든 원소는 다 뭐다? 단원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성립이 되는 거고요. 이것을 일명 우리는 무엇이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나눗셈 정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성립되는 가장 큰 이유는 F가 무엇이기 때문에 요 식이 성립되는 거다? 체이기 때문에 성립이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예를 든다면 보기 4.2.2에서처럼 gx를 x 3승 플러스 x 플러스 1 fx를 2x 플러스 1 그럼 얘는
Z는 정역이지만 무엇은 아니에요. 채는 아니다죠? 그럼 이렇게 주어졌을 때 gx를 fx 곱하기 qx 플러스 rx 이렇게 놓을 때 여기서 단 rx가 차수가 무엇보다 적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말에 의하면 fx의 차수보다 적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얘는 상수 r로 이렇게 이제 놓을 수 있다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2x 플러스 1이고 이때 qx 플러스 rx가 주어졌을 때 이 둘이 같으니까 디그리 gx와 디그리 2x 플러스 1 qx 플러스 rx의 디그리가 같아야 되는 거고 gx의 디그리는 몇이에요? 3이니까 얘도 3이란데 얘는 상수죠. 상수니까 이 말은 디그리 2x 플러스 1 곱하기 qx의 디그리가 몇이어야 된대요? 3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얘는 몇입니까? 얘는 1이니까 얘는 몇이어야 돼요? 2가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qx는 무슨 꼴이 돼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꼴이죠? 그 다음에 a는 무엇이면 안 돼요? 0이면 안 되고 2차니까. 따라서 2x 플러스 1에 ax제곱 bx 플러스 c 플러스 r이 gx 이것이어야 되는데 얘가 되면 뭐가 돼요? 이 a가 3창의 개수가 몇이어야 됩니까? 1인데 이것인 정수 a는 존재한다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모순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것을 만족하는 q와 무엇은 존재하지 않는답니까? r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예요. r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이 나눗셈 정리가 성립되는 가장 큰 이유는 여기에서 성립하지 않았던 이유는 2의 곱셈 여건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채가 되면 0을 제외한 모든 원소는 전부 다 곱셈 여건이 존재하죠. 단원이니까. 그래서 차수를 무엇해 줄 수 있다? 나누어 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나누어 줄 수 없으니까 이 나눗셈 정리를 하려면 우리가 채라는 것을 보장받고 문제를 풀든지 아니면 채라는 것을 보장받지 않아도 이것이 성립되는 경우가 있는데 언제 그러냐면 채구창의 개수가 단원일 때 그래요. 즉 얘가 무엇이라면 얘가 단원이라면 이 정리가 성립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말한 것처럼 2는 Z에서 무엇은 아니다? 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단원이라면 이것이 성립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내용이 좀 이렇게 쭉 늘어지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고 아주 짜증스럽기도 하고 하는 형태가 돼서 통상적으로 뭐 정역일 때는 성립해요 안 해요 이런 말 안 하고 언제만 늘 보장받는다? F가 채일 때만 여기에서 말한 세 번째 나눗셈 정리가 성립이 됩니다라는 것이 보장을 받는 겁니다. 어디에서만? 채에서만. 채가 아닐 때는 이게 성립되지 않으니까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보기 4.2.1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넘어가기에 앞서서 여기에서 조금만 더 진행하고 넘어갈까요? 그러면 3의 주장은 fx가 유클리트 정역이라는 주장이고 그 다음에 얘가 유클리트 정역이면 챕터 6에 가서 보면 거기서 나오는 게 얘가 무슨 거다? 다낭 이데알 정역이라는 것이 성립이 돼요. 다낭 이데알 정역이라는 것이 성립이 되니까 그럼 다낭 이데알 정역이 되고 그럼 이렇게 주어졌을 때
m이 여기에서 본다면 첫 번째 fx가 gx입니까? 라는 말의 뜻은 무슨 뜻이에요? gx와 fx가 무슨 관계다? 동반원입니다. 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동반원이라는 뜻은 적당한 원소가 존재를 하는데 원래는 단원이었죠? 단원인데 체니까 0을 제외하면 다 단원이 된다고 그랬고 어떤 관계를 만족하냐면 gx는 c 곱하기 fx의 꼴이 되는데 이것은 그래서 이것의 차수는 0이니까 gx의 차수와 fx의 차수가 어떻게 되는다? 같다란 뜻이 요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fx가 0이데알이라는 말은 fx가 무엇일 때밖에 없다? 0일 때밖에 없다가 되는 거고 세 번째 fx가 fx라는 말은 얘가 무엇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앞에서 얘가 단원입니다 라고 한다고 했죠? 그런데 체에서는 단원이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체에서는 0을 제외한 모든 원소가 다 뭐였습니까? 단원이니까 fx는 상수 다항식입니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표현이 되고 앞에서 얘기했듯이 0도 상수로 보기 때문에 그럼 상수 다항식입니다 그랬을 때 0을 집어넣을 거냐 말 거냐의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수업의 원활함을 위해서 0도 상수는 맞지만 0 다항식은 그냥 0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0이 아닌 상수를 상수라고 하자 이렇게 논의가 되면 굳이 여기선 0은 아닌 그냥 상수 이렇게 표현만 해도 되겠죠. 이런 것들이 얘가 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의 문제가 됩니다. 자, 보기 4.2.1에서 보시면 여기에서 보면 ZP에서 요게 소수이면 얘가 뭐가 돼요? 체가 되는 거였죠? 자, 그래서 fx를 x 3승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gx는 2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이렇게 놓아보자 그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됐을 때 우리는 이제 첫 번째로 목과 나머지만 구해보면 그냥 우리 고등학교에서 했던 대로 x 3승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에 2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런 것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이제 얘기를 해주면 그러면 여기에서 체에서 2의 여건은 몇입니까? Z5에서 2의 여건은 3이죠. 그래서 3x를 곱해주게 되면 여기서는 x 3승 3x 제곱 3x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빼주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 개수를 맞춰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2를 이렇게 해주게 되면요. 2를 해주게 되면 4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여기에서 얘네들을 빼주게 되면 마이너스 5x제곱인데 마이너스 5x제곱은 0이죠. 그 빼준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 이런 표현이 됩니다. 이 말은 따라서 fx는 gx 곱하기 3x 플러스 2 플러스 나머지 여기가 마이너스 4x인데 z5에서는 얘가 1이고 마이너스 1은 z5에서 몇이 돼요? 4가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얘는 몇 차예요? 2차고 얘는 1차고 그래서 목과 나머지가 존재합니다라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어서 이제 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 문제는 우리가 앞에서 말한 보면
유클리드 정역이므로 우리는 유클리드 정역이므로 체크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되냐면, 그러면 저기에서처럼 fx가 gx 곱하기 qx 플러스 rx 이렇게 주어지면 이런 것이 꼭 존재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때 말한 GCD fx와 gx의 최대 공약수 문제는 GCD gx와 rx의 최대 공약수가 같다죠. 그래서 이 논리를 이용을 한다면 우리는 fx와 gx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볼 수 있는데, 여기서 그럼 최대 공약수를 구해봅시다라는 문제로 발전을 시켜보죠. 그럼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은 x 3승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그 다음에 gx가 2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자, 이것을 이제 구해주는 방법을 보면 우리가 요 과정을 했는데, 이 과정을 한 다음에 이제 그럼 이거와 이것의 최대 공약수 문제는 얘와 얘 무엇으로 또 구해야 돼요? 최대 공약수 문제로 구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구하는 과정을 한 번에 이렇게 전부 다 만들자. 저렇게 똑같이 하지 말고.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다가 3x를 해주면 뭐가 됩니까? 3x를 해주면 x 3승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3x,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 뭐 이것 대신에 아까 뭐 플러스 4라고 해도 됩니다만,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여기 잘못 썼습니다. 지금 요거하고 비교를 해야 되니까 요거하고 요거를 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3을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 그럼 빼주니까 x 플러스 뭐가 돼요? 4가 된다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이거는 이거죠? GCD fx와 gx의 최대 공약수 문제는 무엇으로 바뀐 거냐면 GCD 2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 플러스 4의 최대 공약수와 같습니다의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제 이거와 이것의 최대 공약수를 이제 구해보자요. 그러면 여기에서 구하기 위해서 2x를 해주면 2x 제곱 플러스 8x, 8x는 z5에서 3x죠? 그래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2를 해주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은 3에 해당이 돼서 4 이렇게 나온다죠. 그래서 요게 주어지면 GCD x 플러스 4,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머지가 몇이었어요? 4. 그런데 얘가 단원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는 통상적으로 1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의 최대 공약수는 1입니다라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문제는 이렇게 표현이 된다면, 그러면 이 말은 우리가 앞에서 3장에서 4.1에서 논의했던 거를 이어서 가보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다면 이 문제는 분명히 무엇이 존재할 거냐면 fx 곱하기 tx 플러스 gx 곱하기 sx는 이것인 tx와 sx가 무엇하는 거예요? 존재한다라고 했죠? 그러면은 이 둘을 실제로 어떻게 구할 것이냐의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구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은 이런 뜻이에요.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은 이런 뜻이 돼서 이 문제는 요거였습니다. fx는
gx 곱하기 3x 마이너스 3 그러니까 3x에 여기다 마이너스 3을 해준 거예요. 3x 마이너스 3 플러스 x 플러스 4 이렇게 나왔고요. gx는 x 플러스 4에 저기에서 표현하면 2x 마이너스 2 플러스 4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게 단원이 될 때는 단원을 기준으로 역순으로 풀이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저것이 유클리드 알고리즘의 문제가 되니까 이때는 얘네들의 문제를 우리가 정수론에서 나오는 유클리드 알고리즘을 그대로 적용을 시켜보자요. 자, 그래서 그럼 몫이 저기에서 나온 게 3x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두 번째 몫이 2x 마이너스 2. 그러면 여기에서 주어지는 것이 제가 fx가 맨 왼쪽에 있었으니까 이 문장에 의하면 tx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 여기가 sx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알고리즘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죠. 그래서 이것을 구하는 방법은 이것을 곱한 거를 빼주게 되는 거죠. 그럼 1. 이것을 곱한 거를 빼주게 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를 곱한 거를 빼주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3 얘를 곱한 거를 빼주는 거죠. 그러면 2x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을 곱해주면 마이너스 6x 플러스 6x 마이너스 6x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Z5에서니까 얘는 몇이래요? 마이너스 1 얘는 2x 얘는 마이너스 x 제곱이 되겠죠. 그것을 1에서 얘를 빼줘라 이런 내용이 되겠죠. 1에서 얘를 빼주니까 여기는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만족하는 tx는 얘가 되는 거고요.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해서 구해주는 과정인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보기 4.2.2를 내가 좀 더 확대해서 해석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작년에도 나왔던 모델 중에 하나예요. 작년에도 나왔던 모델 중에 하나고 이 문제 자체만으로도 시험에 나올 수도 있지만 얘가 가지고 있는 의미, 즉 우리는 이제 보통 여기서 tfx보다 sx에 관심을 갖는데 이 sx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이제 더 많이 강조를 합니다. 이게 이제 확대체론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는 이제 여기까지만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268페이지, 269페이지, 270페이지부터 쭉 나와 있는 내용이 결국은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이쪽 내용까지 이제 넘어가는 것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의 대상이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 4.2.2의 문제로 넘어가는데, 이 내용은 이제 실제로 출제가 됐습니까? 4.2.2도 출제된 적이 있고, 보기 4.2.3도 똑같은 문제는 아니지만, 이거와 매우 유사한 문제가 출제가 됐고, 방금 말한 이거는 여러 번 출제가 됐고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다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내용들로 여기서 이제 평가를 해보죠. 정리 4.2.2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미 앞에서 한 거기 때문에 따로 정의하지 않고, 여기에서는 F가 체니까 정역이고, 그래서 다항식한 FX는 정역입니다는 이미 이제 앞에서 나왔으니까 여기서 따로 증명 없이. 그래서 여기서 수업은 모든 이데알은 무슨 이데알이다? 모든 이데알은
다낭 이데알이다. 이것만 여기서 이제 체크를 하자예요. 그래서 I가 이거라고 하면 우리는 이것을 이제 두 가지 경우로 나누는데 경우로 나누는데 이렇게 나누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자명한 거가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또는 이렇게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자명하게 보이는 거고 자명하지 않을 텐데, 이제 박선 선생님은 맨 첫 번째 제시한 안으로 했는데 나는 이제 이걸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주어지면 I가 0 이데알이면 I는 뭡니까? 0원에 의해서 생성되는 거였고요. 두 번째, fx가 되면 우리는 얘는 무엇에 의해서 생성된다? 단위원에 의해서 생성됩니다. 라는 뜻의 문제가 되겠죠? 또는 여기에 대한 내용이 뭐예요? 체니까 0이 아닌 모든 원소는 단원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이 말은 저 안에는 0도 아니고 무엇도 아닌 원소는 적어도 몇 개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0도 아니고 단원도 아닌 원소는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0도 아니고 단원도 아닌 원소는 적어도 하나 존재합니다. 그러면 앞에서 F가 체이므로 이때 fx의 디그리를 n이라고 놓는다면 그러면 이때 n은 몇 이상인? 1 이상인 자연수입니다. 라는 뜻에서 이제 자연수가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체를 디그리 fx로 놓는데 이때 fx는 i에 있는 것으로 fx는 0도 아니고 무엇도 아닌 거, 단원이 아닌 것들의 모임으로 놓자야. 그럼 이렇게 놓으면 이런 것이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얘는 무슨 집합이 아니다. 공집합이 아니고 0도 아니고 단원도 아니면 이것들의 차수는 1차 이상이니까 얘네들은 Z의 부분 집합에 해당이 되겠죠? 자, 부분 집합이 되니까 우리는 이제 정수 또는 자연수의 정렬성에 의해서 체의 최소원이 존재하겠죠? 근데 체의 최소원이 존재하는데 이때 최소원 얘가 존재하는데 그때 이 fx의 대상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정렬성에 의해서 fx가 존재하는데 어떻게 되는 거? 디그리 fx가 체의 최소원이 되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런 뜻의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fx가 i의 원소이고 i가 fx의 이데알이기 때문에 다낭 이데알 fx는 어디에 포함이 된다요? i에 포함이 됩니다. 라는 뜻이고 우리는 이제 이 둘이 같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으니까 그럼 두 번째 임의의 gx에 대해서 f가 무엇이므로 체이고 fx가 이것이므로 나눗셈 정리가 성립이 되죠. 그래서 hx와 rx가 fx에 존재하는데 어떤 관계를 만족시켜주는 거? gx를 fx로 나누면 목과 나머지가 남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쓸 때는 이제 여러분들은 지우시지 말고 이렇게 됐을 때를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거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을 이제 뭐 일반적인 내용은 이거죠. 그래서 아까 내가 이런 표시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은 다시 얘기를 해주면 Rx는 Gx-Fx의 Hx죠. 그런데 얘는 어디에 소속이에요? I에. 얘도 I에. 그런데 I가 이데알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I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I가 무엇이 아니므로 fx가 이것이므로 rx는 무엇이 아니다예요? 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rx가 단원이 아니라는 거니까 얘가 0이 아니라는 뜻이 되겠죠. 단원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rx는 단원이 아니에요. 그럼 i에 들어가는 것들 중에서 여기에 주어지면 rx의 차수가 무엇보다 적다고 그랬습니까? rx의 차수가 fx보다 적다고 그랬고, 그런데 얘가 단원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fx가 뭐였냐면 0도 아니고 단원이 아닌 것들 중에서 차수가 가장 작은 차수를 fx라고 했는데 분명히 여기서 rx는 fx보다 차수가 적기 때문에 얘는 모순이 되지 않는 방법은 rx가 몇일 때밖에 없어요? 0일 때밖에 없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얘가 0이 된다라니까 이 말은 결국은 얘가 0인 거니까 gx가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요 안에 들어간다죠? 다시 말하면 i가 fx에 표현된다는 뜻이라서 따라서 1과 몇에 의해서 1과 2에 의해서 우리는 i는 fx입니다. 이런 뜻이죠. 즉 모든 이데알은 다 무슨 이데알이다? 단항 이데알이라는 것이 성립이 된 겁니다. 그래서 f가 채이면 fx는 단항 이데알 정역입니다가 여기서 이제 성립이 되는 거예요. 자, 좀만 쉬었다가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죠.